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몇 해 전 정말 믿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제가 그날 경험했던 일들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글쎄 2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산 사람으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을 다시 보는데 전 그만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분노로 치를 떨고 말았죠. 제가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게 된 이유는 남편 놈이 25년 전 자신과 바람난 상간녀와 살기 위해 저에게 죽은 척 위장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시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신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 맺힌 복수에 남편 놈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저를 붙잡는 남편을 쓰레기 버리듯 뻥 차버렸죠.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저에게 아주 충실했죠. 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는 아는 언니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연애 한번 해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 이성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과 쌍둥이인 남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막 회사를 나와서 쌍둥이 남동생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의 당찬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반하게 되었고 남편의 청혼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과 저 사이 예쁜 딸아이도 하나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니 수입도 일정치 않고 살림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의지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자궁암에 걸려 잠시 고생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둘째 욕심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미 저에게 소중한 딸아이가 있었고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열심히 내조하며 뒷바라지를 했고 남편도 쌍둥이 시동생과 열심히 사업을 한 덕분인지 회사를 차리고 3년이 지나자 조금씩 자리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던 겁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이 되던 해였는데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회사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외국 회사에서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관계자를 만나러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남편을 보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줄요. 남편이 출장을 가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들려오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 회사에 다니고 있던 여자 직원분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늘 투자자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영업팀에서 일하는 최성미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큰일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저희 남편에게 큰일이라뇨?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전화했던 여직원은 평소 저도 얼굴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잘 따라서 제가 많이 마음을 쓰고 신뢰했던 직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직원의 말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었죠. 그 말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묻게 되었고, 남편이 지금의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했다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던 곳이 바닷가 근처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높은 해안 절벽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 외국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기 전 다 같이 모여 출발을 하기로 해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 주변을 살피며 찾기 시작했는데 해안 절벽에서 남편의 신발과 핸드폰 그리고 지갑, 유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떨어진 해안 절벽이 워낙 파도가 세고 험해서 잠수부가 들어가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소식에 저는 한국에 있던 시동생과 시부모님과 함께 바로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던 곳을 비행기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세상을 마감했던 장소를 확인하고는 바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남편이 떠났다는 것이 실감이 났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경찰들이 호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늦은 밤 호텔을 나가는 것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편이 사망한 추정 시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동생과 시부모님과 서로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떡해. 나랑 우리 지은이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냐고. 형, 이렇게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 형.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렸네. 가여운 내 새끼. 저는 남편이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남편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호텔에 남아있던 남편의 유품을 챙겨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말을 걸고 곁에 있던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그때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더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남편을 찾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힘든 시기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도와주어서 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딸이 남편 일로 힘들어할까봐 많이 신경을 써주었으니까요. 특히 시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지은이랑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서방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떠나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 텐데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형수님이랑 지은이 안부도 궁금하고요. 언제 제가 형수님이랑 지은이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봬요. 네, 형수님. 그러는 사이 남편과 시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도 다행히 새로운 회사 투자자를 만나 회사가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게도 어쩌면 기적처럼 남편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흐르자 서방님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아직 남편의 사망 신고를 안 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만 남편을 놓아주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의논해 내린 결정인데 그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도 있으니 마음을 잡아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혹여나 시댁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제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시동생도 시부모님도 걱정을 했던 겁니다. 더욱이 남편과 서방님이 운영하던 회사 문제도 있고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남편의 재산 정리와 함께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도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2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제 가슴속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남편을 잊지 못해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제 자식이 더 소중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딸아이를 잘 키우자는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저희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장성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직장을 얻어 취업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로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딸아이가 결혼할 때 비어있던 남편의 혼주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 저희 딸아이를 이만큼 잘 키운 걸 남편이 하늘에서 본다면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저희 딸 결혼식을 마치고 딸아이가 결혼식장에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을 배웅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엄청난 풍파가 몰아닥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딸에게서 연락이 와서 안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신기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 딸 신혼여행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박서방이랑 밥 먹는 건 잘 챙겨 먹고 있고? 당연하지, 엄마. 박서방이랑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나 오늘 엄청난 신기한 일을 겪었다? 신기한 일이라니? 어떤 일? 아니, 내가 오늘 신랑이랑 여행지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는데 중년부부였거든? 그런데 그 중년부부 중 남편 되는 아저씨가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지 뭐야? 아빠 나이 들어서 늙으면 딱 저 아저씨 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괜히 돌아가신 우리 아빠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그 말은 안 하고 말도 붙이고 해서 친해졌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영상도 찍었거든? 내가 지금 엄마 문자로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엄마도 한번 봐봐.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랑 닮았다는 남자가 닮았으면 얼마나 닮았을까 하고 딸이 보내준 동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딸이 보내줬던 동영상의 남자는 남편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제가 저와 결혼해 살던 저희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딸은 저에게 계속 말을 붙이더라고요. 엄마, 내가 보내준 동영상 확인했어? 엄마, 이 남자 아빠 닮지 않았어? 내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결혼 25주년이라 부부 동반으로 여행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알고 보니 우리랑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더라. 엄마, 정말 인연이지 않아? 그래서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저희 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사람은 아빠 닮은 남자가 아니라 정말로 네 아빠야. 그 사람 아무래도 네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맞는 것 같다니. 아빠 죽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그 아저씨는 나랑 이야기했을 때 부인이랑 연애 결혼해서 25주년 결혼기념일로 여행 온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결혼 전에 2년 동안이나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 아빠는 25년 전에 죽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2년 동안 연애하다가 25주년 결혼기념일로 여행을 왔다고 했다고? 그리고 저는 딸의 말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영상의 남자가 정말로 저희 남편이 맞는다면 지금 정황상 남편은 저와 가족들을 전부 속이고 죽은 척 연기하며 지금의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2년 정도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25주년 결혼기념일로 여행을 왔다고 한다면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 동안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며 만났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죽었던 것이 바로 25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남편을 닮은 남자를 감시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어릴 적이라 기억을 못하겠지만 저희 남편은 목 뒤에 큰 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목 뒤에 큰 반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아내라는 여자 얼굴도 찍을 수 있으면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죠. 아무리 25년 전이라고 하지만 남편 회사 직원들이라면 사원수도 얼마 안 됐었고 제가 전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딸아이의 연락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전화통화로 저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남편과 닮았다고 했던 남자는 정말로 저희 남편이 맞았던 겁니다. 저희 딸이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목 뒤에 큰 반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 놈의 아내라고 했던 여자도 저희 딸이 동영상을 찍어 보내준 걸 확인해 보니 세월이 흘렀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에게 남편이 죽었다면서 처음 연락을 해준 제가 믿었던 최대리라는 여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여직원이 딸이 보내준 동영상 속에선 이제 남편 놈의 아내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서 있던 것이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주제예요. 저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상간녀는 같이 살기 위해 모의를 해 남편이 죽은 척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그 후 가증스럽게도 상간녀는 남편이 죽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이 없자 저와 전화통화하고 있던 딸이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지금 바람 피운 여자랑 살겠다고 엄마랑 나한테 죽은 척 속이고 살았다는 거잖아. 나 아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박서방도 너무 화나서 우리 도울 수 있는 거 돕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가 아빠랑 아빠 상간녀 전부 혼내주자. 그래, 그러자. 엄마도 그것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두 인간들 다 모조리 잘못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과 상간녀가 딸아이 부부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해서 딸내 부부가 남편 놈과 상간녀와 친하게 지내는 척 연기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본인 이름으로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동생 이름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시동생 신분을 같이 사용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쌍둥이라 얼굴도 똑같으니 의심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신분을 도용하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시동생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오래전 저를 만나 남편을 잊고 그만 놓아주라며 사망신고까지 하자고 저를 조장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랑 상간녀며 시동생까지 전부 복수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25년 동안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남편과 시동생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고급 중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 시댁 식구들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딸에게 연락해 남편이 있다는 중식당으로 달려갔어요. 딸도 회사에 반차를 쓰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은 그곳에서 차마 보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까지 전부 모여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과 시댁 식구와 남편 놈이 안 보이는 구석에 몰래 앉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댁 식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 그래서 너희들 하와이로 여행 잘 다녀왔냐? 엄마, 성미랑 재밌게 잘 다녀왔지. 어머님 이건 남편이랑 하와이 갔다가 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선물인데 받으세요. 이렇게 다 늙어 빠진 노인네 선물도 잊지 않고 사다 주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성민 네가 진짜 우리 집안 복덩이야. 지은애미가 못났던 아들도 낳아주고 시부모님 선물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지은애미 속이고 너희들이 살게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다. 비록 지금 형편상 너희들이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철원이 너 지은애미한테 살아있는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 멍청해서 절대로 들킬 일 없어. 그러니까 그때 성미랑 2년 동안 바람 피운 것도 안 들키고 잘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엄마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자도 낳아줄 수 있었던 거잖아.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만 아니었어도 그때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성미랑 바로 결혼해서 사는 건데 내가 집사람 몰래 성미랑 바람 피우면서 아이까지 임신한 거 알았어 봐. 장인어른이 바로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 달라고 난리쳤을걸? 그랬으면 우리 회사 벌써 망했다고. 그렇다고 성미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것도 아들이라는데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이방박밖에는 없었다고. 나는 솔직히 아들이 낳고 싶었지 딸 같은 거 필요 없었어.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투자받은 입장에서 눈치 보여서 집사람한테 딸이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엄마도 그랬잖아. 세상엔 아들이 최고라고. 그때는 정말 집사람한테 회사 망하는 척해서 회사 돈 가지고 도망쳐서 선미랑 숨어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자랑스런 하나뿐인 아들 유학도 보내고. 그래 맞다. 그래서 나도 지은애미랑 연락 끊고 사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손주는 우리 성미가 낳은 손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놈이랑 시댁 식구 말을 듣는데 저는 당장 남편놈이랑 시댁 식구 앞으로 가 테이블을 엎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 하나만도 벅찬 배신인데 시동생을 필두로 시부모님까지 한통속으로 저를 완벽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을 잊고 살라고 했던 것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탄로날까 봐
하루라도 빨리 제가 남편을 잊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더욱이 저희 딸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남편이며 시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쩐지 그래도 저희 딸 결혼식은 알려야 할 것 같아 저희 딸 결혼 전에 시댁에 연락한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결혼식에 오면 불편할 거라며 사양했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지난 25년, 아니 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던 딸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발언에 실망했는지 저희 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실 오래전 남편 회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저희 아빠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이랑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가 그 사정을 알고 남편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저희 아빠 투자금으로 키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 회사가 다 망해가는 척 꾸미고는 죽은 척 위장까지 하고 상간녀랑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시동생의 신분을 빌려서 같이 쓰면서까지요. 시동생이랑 남편이 쌍둥이였던지라 그동안 들키지 않고 살아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나락으로 보내는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간녀가 저희 딸네 부부와 친분이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제가 직접 남편 놈을 만나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수 준비를 마치고 딸은 남편 놈에게 전화를 해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잘해준 보답으로 저녁을 사고 싶으니 만나자고요. 그런데 남편 놈과 상간녀는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희 딸과 약속을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딸네 부부는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레스토랑에 도착해 그런 저희 딸네 부부와 남편과 상간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사람이 자리에 앉는 걸 보고 바로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제 연락을 받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예전에 시동생과 남편 회사에 투자한 관계가 있으니 시동생만큼은 저와 아예 연락을 끊고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서방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알고 있어서 연락한 거예요. 저희 남편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다고요. 예? 형수님, 저희 형이 살아있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오래전에 죽은 거 잊으신 거예요? 형수님 혹시 그 젊은 나이에 치매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봤다지 뭐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이미 다른 여자랑 재혼까지 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나 봐요. 그 아는 사람 말로는 아무래도 저속이고 바람이 나서 그 여자랑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 전부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이미 지금 남편 놈이며 상간녀며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당장 만나서 전부 아작을 내줄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형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서방님도 꼭 오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두 연놈들 좀 같이 혼내주시라고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시동생이 바로 연락을 한 건지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전화 내용을 듣고 몹시 당황한 것처럼 상간녀와 같이 황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빠르게 일어서려고 하는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지가 죽은 척 연기했으면서 저를 보더니 죽은 귀신 보듯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물론 상간녀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여길... 25년 전에 죽었다는 귀신놈 얼굴이 혈색이 도는 게 아주 반질반질하네. 요즘은 귀신도 멀쩡히 살아서 밥도 처먹고 하나 보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 처음 보는데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그만 비켜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당장 비키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상간녀를 향해 정말 있는 힘껏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 비키긴 뭘 비켜? 25년 동안 죽은 척 연기하며 살더니 처자식 내팽개치고 회사 직원년이랑 바람나서 살려고 그랬던 거야? 어허,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니놈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도 상관없는 거지? 경찰 불러서 사망신고까지 한 남편놈이 살아서 돌아다니니 확인 좀 해달라고 해야겠네. 정말 그래도 되는 거지? 아마 경찰한테 당신 잡혀가면 당장 콩밥 먹게 될 텐데 괜찮으냐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란 말에 남편놈은 겁을 먹었는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동안 잘 지냈어? 나 그동안 당신 많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네 그 더러운 주둥이로 잘 지냈냐는 말이 나오냐? 죽은 척 연기해서 남의 25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우리 아빠가 투자한 니놈 회사를 망한 척해서 회사 돈 빼돌려서 도망간 것도 모자라 어떻게 네 상간녀랑 살겠다고 네 딸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죽은 척하고 살아?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너 어디 오늘 한번 나한테 맞아봐라. 저는 정신없는 남편놈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우 여보, 아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차피 너 사망신고까지 해서 죽은 사람이겠다. 진짜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 하지만 저에게 맞은 것도 잠시. 남편은 얼마 안가 저를 밀치더니 버럭 화를 내며 이야기하더군요. 이 여편 내가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짜증나게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아들 못 낳아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이 암에 걸려서 더는 아이 가질 수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내가 바람나서 성미랑 도망가 사는 게 정 억울했으면 당신이 아들 좀 낳아주지 그랬어? 나도 원래 성미랑 딱 바람까지만 피울 생각이었는데 내 새끼를 가졌다는데 어떡해? 그것도 아들이라는데 내가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이게 다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당신이 처음부터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어봐. 내가 죽은 척 연기까지 하며 성미랑 도망가 살았겠나? 그런데 당신도 못 가진 귀한 아들을 성미가 가졌다는데 내가 욕심이 안 생기겠어? 나는 아들도 못 낳아준 당신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미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성미랑 행복하게 살려고 회사 자금까지 들고 튀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척까지 하면서 숨어 살았던 거 전부 다 당신 탓이라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언제는 우리 지은이만 낳아도 상관없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린데? 그리고 딸이 어때서? 세상이 변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들 타령인데. 나는 아들 10트럭 가져다 줘도 우리 딸 하나랑 절대 안 바꿔. 절대 못 바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딸이 최고고 내 목숨보다 중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거야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자기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고. 솔직히 아들이랑 딸이랑 비교가 돼? 부모가 늙으면 아들이 돌봐주지 다른 집으로 시집간 딸이 돌봐주겠냐고? 그리고 나 죽으면 재산은 누가 지내주는데? 전부 다 아들들이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 낳아준 성미를 선택했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그냥 네 바람난 상간녀랑 살고 싶은데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빠가 투자한 돈 뱉어내야 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죽은 척 연기까지 하면서 살았던 치졸한 사기꾼 놈일 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네가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애 정말 네 아들 맞기는 하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성미가 나랑 만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 맞지? 그러면 누구 아들인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알기론 네 상간녀 그때 다른 남자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네 상간녀가 그 남자랑 데이트하는 것도 여러 번 봤었고 그때 분명히 네놈 상간녀가 나한테는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보니 너랑도 만나고 있었네. 네놈이랑 바람 피우면서 양다리까지 걸친 상간녀가 가진 자식이 과연 네놈 자식일지 의문이 드네? 뭐, 뭐라고? 당신 지금 괜히 억울하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괜히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상간녀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놈이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애랑 유전자 검사해보면 딱 답이 나오겠네. 사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 그냥 던져본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사실은 제 친구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상간녀가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거기에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네 레스토랑에 놀러 갔다가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때 기억으로는 상간녀가 분명히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남편 놈이 열받아 보라고 했던 말에 상간녀가 진짜로 반응을 했던 거였죠. 상간녀가 갑자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랑 만나면서 양다리 걸친다는 걸 알고 그때 A놈이 날 버리고 떠났지 뭐야. 그런데 뱃속에 A놈이 아이는 있고 내가 기댈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오빠가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고 사모님도 암 때문에 수술해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 아들을 낳아주면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물론 오빠 친자식은 아니어도 일단 아들이긴 하잖아. 나는 오빠한테 아들 낳아주고 오빠는 가지고 싶어하는 아들 생기고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 오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자. 애도 이제 다 컸겠다. 잘 되면 오빠한테 분명히 효도할 거라고. 오빠도 용석이 보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이렇게 살자. 응? 오빠. 미쳤어? 내가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를 데리고 살게? 그것도 남의 자식 임신했으면서 감쪽같이 속인 너 같은 사기꾼 여자랑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네가 가진 아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회사 자금까지 빼돌려서 죽은 사람 돼서 25년을 살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너 때문에 허비한 내 25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내 인생은 망했어. 완전히 쫑났다고! 그렇게 남편 놈은 미친 사람처럼 흐느껴 울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딸 지은이 뿐이라고. 나도 사실은 당신과 지은이랑 떨어진 25년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나 사실 살면서 당신이랑 지은이 잊은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지랄 연병 떨고 있네. 그렇게 네 딸 보고 싶어 했다는 인간이 눈앞에 네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냐? 내가 눈앞에 내 자식을 못 알아보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제야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저희 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저씨 처음 봤을 때 저희 돌아가신 아빠랑 너무 닮아서 저희 엄마한테 아저씨랑 찍은 동영상을 엄마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글쎄 저희 엄마가 아저씨가 저희 아빠라는 거 있죠? 그래서 아저씨가 저희 아빠인 거 알고 저희 가족 버리고 배신한 아저씨한테 복수하려고
저희 남편이랑 그동안 아저씨한테 연락하면서 접근했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아저씨 딸이라고요. 네가 내 딸이었다고? 어쩐지 우리 딸이랑 이름이랑 성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네가 내 딸이었던 거냐?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우리 딸 얼굴도 못 알아보고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우리 딸. 그렇게 말하며 남편놈은 저희 딸을 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이 남편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렸죠. 엄마랑 나랑 살기 싫다고 바람 피워서 죽은 척 연기까지 했던 사람이 어디서 아빠 타령이야? 상간녀랑 상간녀 뱃속에 가진 아이랑 살겠다고 우리 버린 사람 당신 아니었냐고? 아, 달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니? 당신이 25년 전 나랑 우리 엄마 버렸을 때 이미 기회는 날아간 거야. 당신은 내 부모도 아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들 평생 뉘우치면서 살아. 나랑 우리 엄마가 당신을 버리는 게 당신한테는 최고의 벌일 테니까. 우리 아빠는 25년 전에 이미 죽은 거라고. 당신 내 딸 말 잘 들었지? 그리고 내 딸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지 유명한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와서 지금 우리 아빠 회사에서 아빠 사업 도우면서 일하고 있어. 어린 나이에 벌써 팀장까지 달았다고. 게다가 우리 사위도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능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아주 난리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사위가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돌봐주고 나 죽어도 나 꼴당에 잘 모실 거라고 했어. 네가 아들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 딸이 전부 나한테 다 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버렸던 일 모두 우리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아. 당신도 이미 당신 동생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회사 망한 척하고 회사 돈 가지고 날랐을 때 우리 아빠가 다시 동생 회사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거였거든? 당신 죽은 줄 알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한테 잘해준 시동생이랑 시댁 보고 아빠가 못 받을 각오하고 투자했던 돈이야. 그러니까 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아빠가 투자한 돈 전부 회수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전부 걸어서 내 25년 인생 유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여보, 안 돼. 그러면 진짜로 우리 동생 회사도 망하고 우리 집안 전부 망하는 거라고.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전부 어떻게 갚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사람이랑 사는 건데 내 인생 내가 꼬았네. 오빠, 이제 와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나랑 우리 아들 버리겠다는 소리야? 오빠는 오빠 아들 낳아준 나랑 살아야 한다고. 네가 다른 놈이랑 수작 부려서 낳은 자식을 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 자식은 내 딸인 지은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아들이랑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나쁜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25년 동안 희생하면서 너랑 살아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를 원망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도착한 시동생도 상황을 보더니 일단 제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형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서 속여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형이 지은이 아빠인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시면 정말로 저희 다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형이 도와달라는데 저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요. 아니, 너희 같은 것들은 좀 망해봐야 해. 그래야 지 가족들 챙긴다고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 꽂는 그런 짓 다시는 못하지. 내가 당한 25년만큼 너희들도 딱 그만큼만 괴로워하면서 살아.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이혼을 3번이나 당하고 혼자 사는 거다. 이치 형이랑 똑같은 놈아. 저는 그날 저희 딸과 사위의 손을 꼭 붙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남편놈과 시댁 식구의 만행을 전부 알리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크게 분노하셨고 결국 아빠는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며 남편과 시동생은 전부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야 공소시효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사망에 대한 허위 신고와 주민등록법 위반에 여러 가지로 두 사람은 각각 법적 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전부 콩밥을 먹게 된 것이죠. 그 후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남편 놈과 제대로 된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 회사는 정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시동생이 교도소에 가 있는 데다 저희 아빠가 남편 놈이 도망치며 빼돌린 자금까지 그동안 투자한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니 자금이 부족해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시동생이 저희 아빠 몰래 조만간 회사를 팔아서 정리할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사망신고 정정 신청을 해서 남편이 신분을 회복하고 나면 바로 회사 판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해외로 도망을 갈 생각이었더라고요. 정말로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상간녀와 아들까지 전부 버렸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시부모님에 의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저와 딸의 25년 인생을 농락하더니 전부 제대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두 아들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늦은 나이에 딱히 들어갈 직장도 없고 살던 집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옥살이하는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요. 진정한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니 남편이며 상간녀와 시댁 식구 전부 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자신들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모든 일들이 정리되며 비로소 저는 제2의 저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일로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저 홀로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주느라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저에게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니 사위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남은 인생 후회 없도록 잘 살아보려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니 그동안 못 해본 것들도 해보며 살려고요. 우리 모두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